갑자기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항계수 또는 이항정리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가 이제 어떤 식의 전개식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야. 맞지? 지난번에 이제 너희들이 수학 1에서 배우는 다항식의 연산, 거기에 있는 다항식의 곱셈에서 나오는 전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전개를 했었던 거고,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하면서 또는 공식을 써서. 맞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식을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돼. 그냥 4승을 해주면 돼. 맞지?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올 거다? 분명히 여기 있는 걸 직접 전개하기 힘든 막 10승, 12승, 16승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런 거에서 이제 5승을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어떤 식의 전개식에서 그 식을 바라볼 때 이제 너희들 어떻게 바라보자.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똑같은 괄호들이, 똑같이 생긴 놈들이 몇 개나 4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자, 거기에서 이제 x의 5승을 만들려고 해봐. 일단 여기 괄호들 안에는 2승과 1승 2개밖에 없다, 그렇지? 그럼 분명히 하나의 괄호를 이제 전개한다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5승을 만들 수 있을까? x의 제곱이 몇 개, 그리고 x가 몇 개. 전체 다 해서 일단 4개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1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맞지? 반드시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 있는 5승을 만들게 될까? 4개를 선택을 해봐. 얘 1개, 얘 3개. 하는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x의 제곱, x의 3승이니까 x의 5승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직접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그래서 얘를 1승, 즉 여기 4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괄호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거는 x제곱을 고르고 나머지는 x를 골라주면 그게 바로 x 5승을 만드는 거잖아. 즉 x제곱을 어디서 선택할까? x제곱을 꺼낼 괄호를 선택하는 방법이 4c의 1이고 그게 바로 계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항계수예요. 뭔지 알겠어? 자, 지난번에 했던 걸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지난번에 했던 게 a 플러스 b의 n승이라고 했어. 그 전개식을 바라보는, 여기 있는 전개식을 구할 때 내가 a의 n승부터 출발하면서 b의 0승, 그리고 a의 n-1승, b의 1승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식을 쭉 보겠다는 거였지. 점점점. 맞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 플러스 a의 몇 승? 0승, 그리고 b의 n승까지 간 거야. 그때는 아마 0승은 내가 안 썼을 거야. 결국 여기서 a를 고를 괄호가 이제 a 플러스 b가 몇 개가 곱해져 있어? n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지.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a를 선택할 녀석을 이제 몇 개를 고르자? n개를 고르자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b를 선택할 녀석을 몇 개 고르자? 0개 고르자 라고 해서 nC의 제로. 그다음 여기는 b를 고를 녀석을 n개의 괄호 중에서 하나만 이제 선택을 해줘. 여기 n개의 괄호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거기서는 b를 꺼낼게. 나머지는 a를 나와. 그러면은 a가 몇 번? n-1 한 번 곱해지고 b가 한 번 곱해지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계수들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A를 기준으로 NCN이라면 안 돼. 똑같아. nc, n이 nc 제로잖아. 그리고 nC의 1이 nC의 n-1이잖아. 똑같아. 그렇게 하든 결국 똑같아. 결국 9C의 9, 9C의 8로 시작을 하나. 결국 9C의 0, 9C의 1로 시작을 하나. 다 똑같아. 똑같은 거야. 뭔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기준은 나는 일단 B로 했지만 너네들 마음대로 둘 중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X제곱을 기준으로 가고 있잖아. 그냥 내 마음대로. 뭔지 알겠어? 이거를 뭐 X를 기준으로 해서 4C3으로 하더라도 결국 4C1이랑 똑같은 거죠. 뭔지 알겠어요? 알겠어? 뭔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자, 봐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곱셈 공식 a 더하기 b의 제곱. 요거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해? 얘랑 얘를 전개 먼저 하지. a 제곱. 맞지? 그리고 얘랑 얘 먼저 분배해주지 또. 그럼 뭐가 돼? ab. 그리고 얘랑 얘 분배해주지. 뭐야? ab. 그 다음에 마지막 b를 요렇게 분배해주지. b 제곱. 실제 전개할 때 이렇게 하지.
그때 전개할 때 결국 요거랑 요거 곱한다. 이거랑 이거 곱한다. 라고 하면서 이쪽 괄호에서 A, B 둘 중에 하나만 곱하는 거지. 얘 둘 중에 하나랑 여기 둘 중에 하나 누구랑 곱할래? 그게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곱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동류랑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지. 여기에서 계수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여기 있는 1은 a랑 a를 곱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하는 방법 뭐 있어?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어서 그리고 b제곱은요. 여기에서 b 하나 고르고 여기서 b 하나 골라서 어떻게 해?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 1b의 제곱으로 간단 말이야. 앞에 있는 개수들은 방법의 수야. 어떻게 고를까를 이제 그 방법의 수를 접근하는 거지. a 플러스 b의 삼성도 마찬가지야. 결국 여기에서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를 먼저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분배하고 얘랑 얘 분배하고 얘랑 얘 분배하지. 맞지? 그리고 나서 뭘 만들어? 방금 썼던 저 a제곱 이런 에이 다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해서 어떤 항들을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나서 그것만 따로 항이 만들어지나? 아니잖아. 뒤에 a 플러스 b를 한 번 더 곱해야 되잖아. 그 곱한 녀석 ab가 요거를 먼저 하자. a가 a 제곱이 누구랑 곱해져? 얘랑 곱해질 수도 있고 이거를 곱한 게 얘랑 곱해질 수도 있지. 맞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곱한 게 분명히 한 개인데 그걸 곱해서 다시 a를 고르는 거. a 3승이라는 하나를 만들잖아. a 3승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개야? 여기서 a 하나 고르고 여기서 a 하나 고르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얘는 a 하나 더 골라야 돼. 이렇게 고르는 거 말고 a 3승 만들 수 없지. 그래서 방법이 하나니까 너희들 알고 있는 a 3승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알고 있어? 3a 제곱 b 플러스 3a의 b제곱 플러스 b상승 다 알고 있지? 여기는 3도 결국에는 a를 2개 b를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가 3개 있는 거야. a를 어떻게 골라도 돼? a 2개 고르고 여기서 b 골라도 되지. 또는 b를 여기서 골라도 되지. b를 여기서 골라도 되지. 그래서 또 3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앞에 개수가 4분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왜 3이야? a를 하나 고르고 b를 2개 고를 거니까 a를 어디서 고를래? 그거를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고를래? 여기서 고를래? 여기서 고를래? 또 3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얘가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x제곱 플러스 x 이걸 가지고 이제 몇 승을 만들래? 5승을 만들려고 하잖아. 5승이라는 항을 만들려고 하잖아. 맞지? 5승을 만들려면 x제곱을 가지고 그리고 x를 가지고 어떻게 몇 개를 곱해줘야 5승이라는 항을 만들까를 먼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아까 a 플러스 b 했던 거 보면은 a랑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 맞지? 몇 번이나 골라야 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골라야 돼. 네 번 다 골라가지고 몇 승을 만들어야 돼? 5승을 만들어야 되죠. 맞지? 그러면 5승을 만들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 4, 0, 3, 1, 2, 2, 1, 3, 0, 4 중에서 골라봐. 1과 3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을 몇 개 찾아주세요? 한 개 찾아주시고 x를 몇 개 골라주세요? 3개를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괄호 4개 중에서 x제곱을 고르는 방법의 수 몇 개? 4시에 1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만 더 해보자. 자 45번 한번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y의 5승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누구? x 4승 y 3승의 개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는 차라리 쉽지. 자 봐봐. x는 여기 있는 제곱에서 당연히 올 것이고 y는 어디서? 뒤에 있는 2y에서 올 거 아니야. 맞지? 얘는 차라리 쉽지. 지금 x제곱 플러스 2y의 괄호가 몇 개 있어? 쭉 5개 있다 그렇지? 5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해야 돼 영호야? x를 기준으로 가든 y를 기준으로 가든 기준은 너 마음대로 잡아도 돼. 어떻게 하면 돼? R 같은 소리 하네. 그래 개수가 나와 있잖아. 3 왜? 누구 기준으로 간 거야? y 기준으로 가면 5c3 맞아. x 기준으로 가면 얘가 x제곱에 2개니까 x제곱을 2개 곱하세요. 그 2개를 어디서 선택할래? 라고 해서 5c의 2로 계산해도 돼요. 결국 5c3 계산할 때 5c2로 계산하잖아. 맞아요? 그렇게 해서 5c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하나. 누구? 아까는 x제곱이 나오고 x
결국 x제곱끼리만 움직이고 x끼리만 움직이지. 그리고 a 플러스 b는 a만 움직이고 b만 움직이지.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누가? y가 2를 데리고 다니지. 맞지? 따라서 2의 몇 승? 3승. y가 3개니까 2도 3개가 동시에 같이 곱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10 곱하기 8이니까 얼마? 80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생각해봐. 이항 계수 다시 뭐래?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여기 있는 거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하잖아. 여기 있는 거. 자, 시그마로 표현을 하지. 어떻게? 시그마 k의 값이 얼마부터? 0부터 n까지 움직인다. 얘를 다시 0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0부터 n까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nc의 k 곱하기 a의 n-k승 b의 k승을 갖다 줬지. 그럼 이거 가지고 지금 찾는 거야. 이게 전개식의 일반 항이야. 모든 항을 알 수 있는 거야. 요거 가지고 지금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분명히 얘는 5c의 k 곱하기 x의 제곱의 몇 승? 5-k승 그리고 2y의 몇 승? k승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 있는 거 그럼 전개를 했다 쳐봐. 5c의 k 곱하기 x의 10-2k승 그리고 2의 k승 곱하기 y의 k승이지. 자, 여기에서 5c의 k에 x 다시 2 먼저 쓰자. 2의 k승 곱하기 x의 10-2k승 y의 k승.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찾고자 하는 항이 누구라고? x의 4승 y의 3승.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럼 k가 얼마 있는 상황이야? 3인 상황이지. 그래서 여기에 3을 넣어가지고 3 여기에 3 넣어주면 얼마? 4승 3승 이렇게 나와요. 와, 저 완전 쉽다. 이게 전개식 일반항 가지고 가는 거고 이걸 이제 공식으로 자꾸 기억을 해서 이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이걸 쓰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저 올라가고 싶은데. 잊어봐. 그래서 안 한다고. 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근데 외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우리 컴퓨터 아니야. 그치? 어디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기억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만 생각을 하면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다음 시험, 그 다음 시험에 이거 어떻게 사용할래? 계속 기억이 날까? 절대 기억이 안 나. 알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 너희들 배웠지? 그건 당연히 기억하지.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4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다 기억나? 응용시키면은 기억이 나겠지. 맞지? 그걸 이제 너희들이 탁 집어넣었을 때 근의 공식 떠오르듯이 바로 판별식 떠오르듯이 바로 기억을 할 수 있는가? 절대 기억 못해. 등차수열 공식 얘기해봐. A 줘봐. A n A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된다고. 알겠냐? 그래서 내가 자꾸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전부 다 외워서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그게 맞아. 근데 사람은 절대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이 공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결국 선택의 개념이라고요. 알겠냐고요? 네? 뭐였죠? 뭐? 진짜 소리야. 아니 장난 아니야 진짜.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했나요? 나오면 됐냐? n-1의 b 아니면 n 곱하기 a 플러스 l 나누기 2 기억났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맞다 저거였지 이거지. 기억났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얘기 다 써놨는데 기억이 안 나면 바보지. 알겠지? 외워서 자꾸 풀려고 하는 습관 들이지 마. 알겠어? 그리고 이거 자꾸 외워놓으면 좋잖아. 나중에 항이 3개짜리 등장한다. 그거 어때? 이것도 외울래?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 내가 아직 안 알려줬을 뿐. 이것까지 외우려고 하면은 너희들 밥 터진다 알겠지? 알았냐? 그래서 내가 자꾸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답은 얼마인데? 80이라고 보였지? 자, 46번 가봐. x-2y의 10승의 정계식에서 7승의 y의 3승 찾으세요. 그러니까 x를 7개, y를 3개 고르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뭐 10개 중에 3개 고르면 돼.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누구? y 따라서 -2가 다니잖아. y 몇 개 골랐는데? 3개. 그럼 얘도 3개. 끝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앞에 2분의 1만 하나 붙여주면 답인 거지 뭐. 알겠지? 그럼 뭐가 돼? 10c의 3 계산해봐.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럼 요거 4. 요거 3. 그러면은 여기서는 120. 요거 약분 하나 더 할까? 그리고 뒤에 뭐 붙어있어? -8. 그럼 답이 얼마예요? 6, 8, 48 마이너스 480 나오네.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이걸 공식을 또 외워가지고 거기에 대입하려고 하고 하지 말자. 알았지? 선택하는 게 됩니다. 딱 그렇게 기억해. 알았죠? 알았죠? 여보세요? 네. 자, 그 다음 47번. 요거 한번 해봐, 그럼. 요거는 풀 수 있을 겁니다. 풀었나? 답 맞췄어? 요런 거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에서는 뭐 공식을 좀 대입해 주는 거야. 이제는 공식이 막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운 게 아니라 이해가 되면서 외워져 있을 거라면 그러면 이제 6개 중에서 몇 개 선택할래? 뭐 K개 선택할래? 앞에 거를 기준으로 갈래? 뒤에 거를 기준으로 갈래? 그건 너희들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지? 여기에서 이걸 K승으로 해도 되고 뒤에 걸 K승으로 해도 돼. 알겠지? 그럼 여기서는 6-K승 해주면 됩니다. 알았어? 하나를 K승으로 했다면 다른 하나는 6-K승. 오케이? 알았지? 6, 2, 3. 아니 뭐 계산하고 있어. 알겠지? 물어보는데. 아, 진짜. 주의까지 올려 진짜. 그럼 60K에다가 뭐 나와? X의 몇승? 12-2K승이 나오고 얘는 X의 -K승이지. 그럼 X의 12-3K승이 되잖아. 그리고 나서 60의 K로 대입을 해주는 앞에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몇 승을 만드는 거야? 3승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K가 얼마여야 돼? 3. 그럼 K가 3이니까 답은 6C의 3. 6C의 3 계산해봐. 6 곱하기 5 곱하기 4 나누기 6이니까 짠짠 20이 되겠네. 답은.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짜고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공식이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이 되잖아. A 고르는 개수, B 고르는 개수. 오케이?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래? 48번. 하지 말까? 하지 마. 49번 해봐. 49번이 좀 더 괜찮아, 문제가.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좋은 문제 고르려고. 오버하고 있어, 맨날. 가져올까, 이따 심지어. 뭘요? 사탕.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있어. 초딩도 아니고. 일단, 너네들 먹으라고 사온 거야. 두 봉지 더 있어. 큰 다른 종류로. 암산으로 하지 말고 영호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 계산 안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래서 못하죠. 자, 여기서는 뒤에 이상한 게 붙어 있지. 근데 얘는 몇 승이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마지막에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결국 앞에서 일단 몇 승을 만들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4승이라면 앞에서 4승을 만들어서 1이랑 곱하던가. 또는 앞에서 3승을 만들어서 -x랑 곱하면 4승이 만들어지잖아.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두 개 다 더해주면 답이야. 알겠어? 그러면 앞에서 몇 승을 먼저 만들까? 4승. 4승? 3승부터 만들자. 그러면 6C의 3에다가 2의 몇 승? 3승. 그게 앞에서 3승에 대한 개수겠다, 그치? 맞아요. 그럼 그 놈을 누구랑 곱해야 돼? -x랑 곱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앞에서 4승을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러면 6C의 얼마? 4. 그리고 나서 2의 몇 승? 4승. 2는 x 따라 다니니까 2도 4개가 곱해졌겠지.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1이랑 곱할 거니까 더 이상 곱할 게 없네. 그럼 답은 2개 더하면 답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그럼 얘는 6, 5, 4 나누기 3, 1. 6이니까 약분. 그리고 8 플러스 얘 6시 2로 계산할게. 그러면 6, 5 나누기 2 그리고 16. 그러면 약분을 이렇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60 플러스 뒤에 건 얼마야?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 80 곱하기 3이니까 240. 따라서 답은 얼마? 80. 이렇게 나온다. 알았지? 쉽다, 그치? 오케이? 내가 예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안 풀어줘서 그런 것 같아.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뭐냐면 제곱 몇 승을 2개를 곱하는 거. 그리고 2번 항이 3개짜리를 전개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려줄게. 먼저 첫 번째 얘는 얘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줄까? 밑에 거부터 설명을 먼저 하고 가자. 항이 3개짜리는 있잖아. 항이 3개짜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괄호가 몇 개? 밑에 거 먼저 설명하고 뒤에 거 넘어갈게. 쭉 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몇 개? n개가 있다고 쳐봐. 그리고 나서 누구를 고를지에 대한 선택의 개념이었다면 아까 앞에서는 이제는 고르고 나서 이제 문자가 몇 개? 뭐 a, b 뭐 a가 한 n개 선택됐다 치자. 다시 a가 n개가 선택이 되고 그 위에 이제 b가 하나 선택됐다 치자. a가 n-1개 그리고 b가 1개. 오케이? 그럼 그거를 위에다 딱 쓴다라고 해봐. 근데 b가 무조건 마지막에 나오라는 법 없지. b가 언제 나올래? 쫙 순서 배열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가 n-1개, b가 1개 있는 거 배열하는 방법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수는 n 팩 나누기 뭐야? a n-1개 있지? 오케이? 그거 팩토리야. 그리고 b는 1개 있으니까 무시. 그래서 몇 개? n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a가 여러 개 있어. 몇 개? 그럼 p개 있다라고 쳐봐. 그리고 b가 몇 개가 있어? b가 q개 있다라고 쳐봐. 그리고 c가 몇 개 있어? c가 n개, r개 있다라고 쳐봐. 그럼 이것들 이제 쭉 배열한다고 쳐보세요. 총 몇 개인데? 총 결국 n개가 되겠다. 그렇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a, 똑같은 a,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 p개, p팩. q가 몇 개 있어? q팩. r이 몇 개 있어? r팩. 그래서 n팩 나누기 p팩, q팩, r팩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아까는 선택하는 방법의 수였다면 이제는 선택을 하고 나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결국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개수가 이게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a의 p승, b의 q승, r의 c의 r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저 전개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자. 알겠어요? 오케이? 자, 아니면 뭐 외워버리든가. 좀 요거 없이. 자, 53번 한번 가보자. 여기 있는 거의 전개식에서 x의 개수를 찾아보도록 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푸냐면 두 개 다 이제 몇 승 몇 승 나와 있어. 그러면 각각의 일반항을 여기서 이제 앞에서 열심히 연습해 왔지 이제. 그치? 맞지? 영어 단어처럼 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분명히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가 흐름이 잡히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날 거야.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 요거 5승 5C에 얼마? 몇 승을 할까? X의 개수를 만들 건데 얘가 0승이 되고 1승이 되는 경우도 있고 1승이 되고 0승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얘가 만약에 2승의 개수를 찾으려고 한다면 2승과 0승, 1승과 1승, 0승과 2승 점점 경우가 수가 많아지지. 그래서 그걸 하나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방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 R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의 그러면 개수는 뭐가 만들어져? X의 R승이 된다라고 칠까? X를 기준으로 만들었다 치고 그럼 여기서는 2의 몇 승? 2의 C의 S S로라는 문자로 쓸게.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X의 몇 승? S승으로 가볼까? 그리고 나서 2는 그러면 몇 승? 2-S승이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곱한 걸 그대로 써봐. 얘는 분명히 5C의 R 곱하기 X의 R승 곱하기 2C의 S승 S 곱하기 X의 R 2부터 쓸게. 2의 2-S승 그리고 X의 몇 승? R 플러스 S승.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찾아보는 거야. X의 1승을 만들려면 R이 0인 경우랑 S가 0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자? R이 몇 승? R이 얼마? 0. S가 1인 것부터 출발할까? 그러면은 5C의 제로 곱하기 2C의 1 그리고 2의 몇 승? S가 1이라고 했으니 지금 첫 번째는 R이 0, S가 1인 경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2의 몇 승? 1승 그리고 S의 몇 승? 1승.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R이 1이고 S가 0인 경우로 갈게. R이 1이 되면은 5C의 1 곱하기 2C의 제로 곱하기 2의 몇 승? S가 0이니까 2의 제곱 그리고 X의 몇 승? 1승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X라는 항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두 개 더해버리면 X의 개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요거 이제 계산을 하고 요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끝나요. 얘 얼마야? 2는 4. 얘는 얼마야? 5, 4, 20. 그래서 답은 24. 4번으로 나와요. 문제 알겠어? 손이 졸리네. 이해는 되니? 이해는 하면서 졸아야 되는데 졸더라도.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볼까?
자 54번 가보자. 또 4승과 5승이 만들어져 있어. 맞지?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를 찾으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뭐? 앞에 거는 어떻게 하면 돼? 앞에 거는 4 C에 몇 승? 몰라. 아직까지 잘 모르니까 이제 R승으로 가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x를 기준으로 간다면 2가 R승이 되고 x도 R승이 되겠네요. 2를 x가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5C에 얼마? S로 가볼까? 그러면은 얘는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도 앞에 붙어있는 숫자야, 수.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몇 승? S승이 되고 X도 S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된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정리 한번 하고 나서 4C의 R 곱하기 5C의 S 그리고 2의 R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S승 해놓고 X만 한번 써보면은 R 플러스 S승이 되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R 플러스 S가 얼마야? 2승이 돼야 되니까 R 플러스 S가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경우가 있어? R이 2고 S가 0인 경우, R이 1이고 S가 1인 경우, R이 0이고 S가 2인 경우, S가 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 그렇지? 맞지? 각각의 경우를 개수를 전부 다 구해서 다 더하면 돼. 이제 개수만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4C에 2 곱하기 5C에 제로 곱하기 2에 S가 지금 0입니다. 2에 몇 승? 2승.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몇 승? 0승. 계산을 해주면 얘 얼마 남아? 4C에 2 계산해주면 6. 2에 2승 곱해주면 4. 얼마? 24가 되는 거고요. R이 1, S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4C에 1 그리고 5C에 1 그리고 2에 1승 마이너스 1에 1승. 그럼 얼마나 나오지? 마이너스 4, 5, 20 그리고 2를 하나 더 곱하니까 40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R이 제로고요 S가 2가 돼요. 이것도 역시 계산해주면 돼. 4C에 제로에 5C에 2 그리고 2에 몇 승? R이 0이니까 2에 0승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몇 승? 2승. 그거 다 곱해주면 얼마야? 5C에 2만 계산해주면 된다. 그치? 5C에 2 얼마야? 10.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해주면 답이야. 답은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답은 2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제가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앞에서 했던 공유식이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당연히 다르지. 전개식이 곱해야 되는 식이 두 개나 있는데 아까는 하나였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각각 써가지고 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R이라는 문자를 썼고 얘는 S라는 문자를 쓴 거야. 각각을 문자를 따로따로 전개식 일반항 따로따로 써서 그걸 곱하고 있는 거예요. 전개식 일반항과 n-r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전부 다 1이잖아. 1. 왜 4-를 안 해요? 어? 왜 4-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1에 4-R승이잖아. 그래서 생략한 거야. 생략한 거예요. 여기 곱해져 있어요 원래. 1에 4-R승. 근데 1이면은 당연히 그걸 몇 승일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바보 아닐까? 바보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푼 것도 내가 아마 아예 생략을 했을걸? 1이 있어가지고 요거 1은 무시했을걸. 근데 2 할 때는 했어. x에 s승 해놓고 2에 2-s승으로 했어. 1만 생략한 거야. 알겠어요? 바보야. 뭔가 했네. 자, 그러면 55번 뭐야 끝났네? 53번 4번 아이씨 다른 문제 더 없나? 없네. 아이 정말. 자 54번 이해됐어요? 지금 문제가 많이 없어 지금 여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걸로 충분히 연습이 됐을란가 모르겠어. 54번 내가 지워볼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근데 너희들이 풀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거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 안 해야 된다. 그치? 고등학교에서 많이 대어봤잖아 1학년 때. 그치? 중학교 때는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안 해도 공부가 됐어. 왜? 학교 시험이 워낙 쉽거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 해야 돼. 다 나왔었어. 물론 학교에서 정하신 안 나온다라고 한 일부 몇 개의 학교 외에는 안 나온단 말이야.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안 나온다고 하는 거 외에는. 맞지? 동아고도 이번에 그거 빠졌었지. 격투기나 거 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빼? 도대체 왜? 뭘 빼요? 그 연습을 시켜야지. 수능에서 나오는 걸 수학적기나 거.
저만식 저만식. 너네가 동학원이? 아, 넌 아는 건 저도 알아요. 안 나온다고 빠락빠락 무기동이 내가 나온다고 연습하라고 결국 시험 직전까지 정리가 안 돼 있고 씨. 정말 안 나오냐? 눈을 찔러버릴까 진짜. 저만식이 한 단어를 이렇게 배운 게 없네. 이게 저만식이 하고 배운 적 없어요, 지금. 주일까? 아, 진짜. 저만식이 뭐야? 이웃단 항들 간의 관계식이요. 아, M 플러스 1이랑 N. 어. 아, 그건 나왔죠. 배운 적 없다며 방금은. 오 주먹이 올라왔어 미안해. 나 진짜 저거 진짜 혈압 오른다. 저런 소리 한다니까 내가 진짜. 영우야? 공부해야 되겠다 그치? 풀어봐 빨리 해봅시다. 얼른 풀어봐. 어머 애들도 가끔 보실 텐데 주먹이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겠다. 끊어버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풀어보자. 오케이? 지금 얘는 왜 보고 웃어? 자, 1 더하기 2x를 계속해서 곱해나가는 분명히 등비수열이다 그렇지? 근데 그런 녀석을 플러스 연결하고 있으니 분명히 등비수열의 합이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인 풀이라고요. 그래서 일단 합을 먼저 구하자라고 해서 1 더하기 2x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얼마? 1 더하기 2x.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거 뒤에다가 뭔가를 곱해주세요. 뭘 곱해요? 공비 1 더하기 2x의 몇 승? 항의 개수 승 10개다 그치? 그리고 나서 빼기 1 요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질 거고 2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국 어떻게 한다? 얘를 가지고 먼저 공식을 써서 개수를 모든 걸 만들어 보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얘들랑 곱할 거지. 그래서 식 자체를 좀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2x분의 1 더하기 1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뭐 한 건지 알지? 요거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곱해져 있어? 1 더하기 2x의 10승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2승 2차 항의 개수예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몇 차 항이 나오는 거? 2차 항이 나오면 1이랑 곱해주면 2차항이 되겠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2차항이 나옵니다. 얼마가 돼요? 10c의 2 곱하기 오케이? 그리고 나서 2의 몇 승? 2승. x 따라 다니니까 2승이면 얘도 2승이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곱할 거니까 얘는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여기서 몇 승이 나오는 거? 3차항이 나와서 얘랑 곱해져가지고 2차항이 되는 거. 그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얼마가 돼요? 10c의 3 곱하기 2의 몇 승? 3승. x가 3승이었으니까 얘도 2도 3승.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랑 곱하다 보면 또 개수 하나 더 있네. 2분의 1을 다시 곱해줘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얘는 결국 답이 얼마야? 4 곱하기 10c의 2 더하기 얘는 얼마야? 4 곱하기 10c의 3. 따라서 답은 얼마야? 4 곱하기 11c의 3이다. 그치? 어떻게 한 건지 알지요? 요거를 4로 묶어가지고 10c의 2 더하기 10c의 3으로 바꿔서 얘네들만 11c의 3으로 바꿔준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요번에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이게 좀 귀찮아질 수도 있어. 한번 해볼까? 이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알려준 방법은 진짜 단순한 거 거기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요거는 한번 보면은 결국 2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냥 10c의 2고 여기서는 뭐래? 미쳤나봐. 얘는 뭐야? 2c의 2고 그 다음에 얘가 3c의 2고 그 다음에 4c의 2고 그 다음에는 5c의 2 그 다음에 뭐 10c의 2가 된다면 그것만 만약에 더해준다면은 간단히 고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곱해져? 여기서는 2의 2승 여기서도 쓸 수 있겠다. 얘도 2의 2승 얘도 2의 2승 다 2의 2승이 다 붙어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2의 2승으로 묶어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어? 여기서 나오는 x의 2승의 개수를 미리 생각을 하는 거야. 2c의 2 나오고 2의 2승 그 다음에 여기서 너 어떻게 나와? 3c의 2의 2의 2승 그 다음에는 4c의 2의 2의 2승 10c의 2의 2의 2승까지 다 나오니까 2의 2승을 묶어놓고 마지막 뒤에 있는 것만 쫙 한번 다 더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렇지 가운데 첫 번째 걸 뭘로 생각을 하면 3c의 3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결국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4c의 3 그 다음에는 5c의 3 그 다음에는 6c의 3 7c의 3 나오다가 마지막에
11C에 3이 나오면서 4 곱하기 11C에 3 얘랑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두 가지 방식 다 기억해두세요. 뭐가 편한지는 너희들이 결정을 하세요. 나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58번 요거 한번 너희들이 직접 풀어볼래? 잠깐 시간 줄게. 요거 풀고 잠깐 쉽시다. 아니다, 파스칼 삼각형 설명하고 쉬면 되겠다. 파스칼 삼각형 간단한 거라서. 일단 몇 급수가 대부분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등차랑 등비랑 곱해놓은 어떤 수열의 합, 그게 몇 급수잖아. 그러면서 보통 어떤 문제를 많이 예를 들냐면 뭐 1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4 곱하기 2의 4승, 요런 게 있다 치자. 끝은 뭐 한 10 곱하기 2의 13까지만 해볼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이제 구하시오가 이제 수학 2에서 나왔던 거 몇 급수 문제인데, 이거를 S라고 했을 때 우리는 등비수열 공식 할 때 항상 누구를 곱해? 밑에 하나 더 쓰지. SN, SE. 그래서 보고 나서 누구를 곱해? 공비를 곱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등비는 아니지만 결국 여기 있는 등비 자리에 있는 그놈의 공비를 곱해주면 얘네를 하나씩 밀려 써봐. 1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얘 밀렸으면 2 곱하기 2의 3승,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의 4승 되면서 플러스 쫙 가다가 어디까지? 9 곱하기 2의 10승이 되고 누구 하나 더 남아? 10 곱하기 2의 11승 하나 더 남지.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어떻게 해?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S가 나오잖아. 맞나요? 마이너스 S가 나오고 그 녀석을 이제 쭉 한번 다 써봐.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점점점점 가다가 어디까지? 2의 10승까지 가잖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2의 11승 해서 요것만 등비수를 합분식으로 계산을 쫙 한 다음에 2의 11승 한 번만 빼주면 돼. 10 곱하기 2의 11승은. 이게 몇 급수에 대한 풀이에요. 그럼 S값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그거만 바꿔주면. 마이너스 S니까. 그치? 얘에서 똑같은 거겠지. 지금 일단은 이거 정예식을 찾고자 하는 이 식을 내가 S라고 해봐. S가 지금 1 더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10 곱하기 1 더하기 X의 몇승? 10승. 자, 그리고 나서 누가 공비야? 1 더하기 X가 공비다, 그치? 그래서 1 더하기 X를 곱한 S를 하나 더 쓰는 거고 얘네를 쓸 때 하나씩 밀려 써봐. 그러면 1 더하기 X의 몇 승? 2승 더하기 점점점. 얘는 9 곱하기 1 더하기 X의 몇 승? 10승이 나오고 하나 더 10 곱하기 1 더하기 X의 몇 승? 11승.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두 개를 뺄 거예요. 오케이? 이번에는 뺄 때 어떻게 하자? 뭐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든가 아니면 머리 써서 밑에서 위에 거 빼든가. 그러면은 X 곱하기 S 나오겠다, 그치? 아래에서 위에 거 위에서 아래 거 뺄게. 그럼 마이너스 X의 S 나온다, 그치? 오케이? 그러고 나면 남는 거 써보세요.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2승 1 더하기 X의 3승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여기까지 1 더하기 X의 몇 승? 10승 나오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1 더하기 X의 몇 승? 11승.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부호를 마이너스로 싹 다 바꾸면서 X까지 하나 더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S에서의 뭐 2승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XS에서는 몇 승의 개수를 찾아오면 돼? 3승의 개수 찾아오면 되겠지. 맞지? 맞나요? 지금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니까 이걸 이제 X는 분명히 나누려고 하지 말고 약분 안 되니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일단 몇 창? 3창의 개수를 먼저 찾아준 다음에 X로 나눠주면 2창 되잖아, 자동으로. 맞지? 나눠줄 때 마이너스만 하나 더 나눠주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3창을 찾아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3C에 3, 4C에 3 계속 더한다. 어디까지? 10C에 3 빼기 여기서는 10 곱하기 11C에 3 이게 3창의 개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를 뭘로 살짝 바꿔서 4C에 4로 바꿔서 정리 좀 해주면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와? 5C에 4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6C에 4 나오겠지. 계속 하다 보면 여기까지 11C에 4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3차 항의 개수 지금 현재 마이너스 X 곱하기 S의 뭐요? X 3승의 개수를 찾아본 거야 지금. 맞지? 그걸 찾아봤더니 뭐가 나와? 11C 4 마이너스 10 곱하기 11C에 3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으로 바꿔주게 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1C 4 플러스 10 곱하기 11C에 3이 되겠다. 이게 답일 거 아니에요. 마지막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요거 다음 거 뭐 파스칼 삼각형 진행을 해줄게요. 알겠지? 파스칼 삼각형 자체는 그림 이용하는 거면 굉장히 쉬워져. 근데 물론 요거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이거 조합에서 배웠던 요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도 많아.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고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가끔 등장해. 알겠어요? 지금은 없나 보다. 아무튼 요거 문제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자,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에 조합할 때 배웠던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오늘도 앞에서 벌써 내가 몇 번 썼어. 맞지? 그 식을 가지고 일단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59번 한번 가보면 지금 3C에 3 더하기 4C에 3 더하기 5C에 3 더하기 6C에 3 더하기 10C에 3까지 다 계산하래. 이거 할 줄 알지? 맞지? 3C에 3만 누구로 살짝 바꿔주면 4C에 4로 바꿔주면 결국 답은 11C에 4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답은 3번 11C 7이랑 똑같아요 라는 얘기가 돼요. 알겠어요? 4C에 4로 바꿔주면 요거 두 개 더하면 5C에 4 6C에 4, 7C에 4 나오면서 11C에 4가 되는데 답이 11C에 4가 없지. 그래서 얘랑 똑같습니다라고 해서 3번을 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야? 지금 파스칼 삼각형에서 지금 저거를 이용해서 지금 저 식까지 다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5C의 1 더하기 5C의 1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5C의 5C의 1 더하기 5C의 1을 지금 5C의 1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 다시 두 개로 쪼개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5C의 1은 4C의 제로와 4C의 1과 그 두 개의 합과 똑같습니다. 5C의 2는 4C의 1과 4C의 2의 합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줄에서는 뭐겠어? 4C의 제로는 지 혼자 그대로 가만히 내려갔고 4C의 1만 어떻게 바뀌어있는 상황이야? 4C의 1만 4C의 1 두 개가 지금 2 곱하기 4C의 1이지 지금 첫 번째 줄에서. 그래서 4C의 1만 어떻게 쪼개주고 있어? 얘를 두 개로 쪼갰다. 어떻게 쪼갰지? 3C의 제로와 3C의 1의 합으로 이제 쪼개놨지. 그래서 그게 지금 두 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4C의 2는 어떻게 또 쪼개놨지? 3C의 1과 3C의 2의 합으로 또 쪼개놨지.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4C의 2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졌고 이거는 이제 2로 묶어가지고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럼 A의 값은 분명히 2가 되겠네. 맞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줄 가보면 4C의 제로는 역시 그대로 가있고 A의 값이 2라고 했는데 2 그대로 가있는 거 보니까 2 곱하기 3C의 제로는 그대로 쓰고 있네. 근데 누가 2 곱하기 3C의 1과 여기 있는 3C의 1을 합해서 3 곱하기 3C의 1이 있다. 그렇지? 두 번째 줄에서 3 곱하기 3C의 1을 지금 또 여기에 쪼개고 있으니까 B의 값은 분명히 3이 되겠네. 맞나요? 그리고 나서 3C의 2만 마지막에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B의 값은 3. 뭐 이렇게 이제 쪼개줄 수 있다. 왜 굳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거 61번 너희들이 풀 줄 알아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2C의 제로와 2C의 제로와 2C의 1을 두 개 더해주면 얼마? 3C의 1이 되고 두 개 더해주면 얼마? 4C의 2가 되고 두 개 더해주면 얼마? 5C의 3 두 개 더해주면 얼마? 6C의 4. 따라서 우리는 6C의 2로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답은 몇 번? 3번 15. 이렇게 나오겠다. 그렇지? 맞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 없네? 2학기에서의 성질. 자, 유형 11번. 여기서부터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나오는데 지금 여기 62번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겁나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을 더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10C의 2, 10C의 3, 10C의 4, 10C의 5, 10C의 6, 10C의 7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해버려. 맞지? 어디까지? 10C의 9까지. 그럼 우리는 누구? 10C의 0부터 시작해서 10C의 1, 10C의 2 전부 다 더하는 녀석. 전부 다 더하는 녀석. 어디까지? 10C의 10까지 더하는 녀석 알지? 얼마야? 얘가 2의 10승이 되는 거 알죠? 맞지? 맞나? x에다가 1 넣으세요. 1 더하기 x에 몇 승? 10승에 그거잖아. 그거 x에다가 1 넣어주면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나오는 거고 이게 바로 그 모든 항이잖아. 항의 개수들이잖아. 맞아요? 응. 그래서 x에 1 넣어서 2의 10승이라는 걸 찾았고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 여기에서 10C의 10 그리고 10C의 0 그리고 10C의 1이 빠져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3개만 계산해서 추가로 빼주면 되잖아. 그럼 2의 10승에서 뺍시다. 10C의 10은 얼마? 1 10C의 0 얼마? 또 1 10C의 1은 얼마? 10
따라서 1024에서 얼마 빼세요? 12를 빼주세요. 따라서 답은 1012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볼까? 63번. 자, 이번에는 0, 2, 4, 6, 8 뭐야? 짝수 번째 것들만 더하고 있네. 맞나요? 짝수 번째 것들만 더하는 건 어떻게 해줘? 1 더하기 x의 제곱에 n승이네. 이번에는 이제 1 더하기 x의 n승에서 x에다 얼마 나온 거? 1 넣은 것과 마이너스 1 넣은 걸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면은 홀수 번째 것만 부호가 반대거든.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짝수 번째 것만 2배가 남아. 맞지? 1 넣어주면 2의 n승이고 0 마이너스 1 넣어주면 0이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지? 2의 n승이 나온다, 그렇지? 근데 2의 n승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2로 나눠줄 거니까 2의 n-1승이 나와요. 그게 바로 128이 돼요. 128이 뭔데? 2의 7승이지. 따라서 n은 얼마? 8.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했던 강의 다시 한번 돌려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까? 로그 2가 등장했네. 와, 로그만 등장을 하면은 꼭 이제 미적원 확통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로그만 등장을 하면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지. 자, 이거 뭐야? 로그 2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고 일단 뭐부터 계산을 하래? 안에 있는 시그마부터 계산을 하라고 하잖아. 시그마부터 풀고 나서 생각을 하자. 지금 더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15C에 8, 15C에 9, 15C에 10 이런 식으로 싹 다 더하는 거야. 어디까지? 15C에 15까지. 맞나요? 그러면 이거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잘 할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똑같은 걸 찾아봐. 15C에 0, 얘는 15C에 5, 그리고 15C에 6, 15C에 7과 전부 다 똑같잖아. 그걸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위에 거 아래 거 어때? 더해주면 똑같아, 그치? 완전 똑같고 그냥 더해주게 되면 15C 제로부터 어디까지? 15C에 7, 15C에 8까지 하고 15C에 5, 15까지 싹 다 더하는 거네. 이거의 전체 합이 2의 15승이면 각각 하나는 얼마야? 2의 14승이 되겠지. 얘도 14승. 맞아요? 그게 지금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로그에 집어넣으면 답 얼마? 14 나오겠다, 그렇지? 왜? 로그에 2의 14승이면 14는 앞으로 튕겨나가는데 로그 2의 2는 1이거든요. 따라서 답은 14, 4번이 되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다 설명했던 것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영우야? 자, 그 다음에 65번.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분모가 얼마예요? 0부터 55까지의 모든 수들의 합, 맞지? 2의 55승. 분자는 뭐예요? 홀수 번째 것들만 전부 더하고 있네. 2의 얼마? 54승. 그럼 55승분의 54승이니까 2분의 1 답은 5번. 바로 튀어나온다, 그렇지? 뭐 하는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도 짝수.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로 이제 넘어오는데 기억부터 이제 참고짓을 한번 찾아보자. 기억 2의 10승에서 1을 빼고 있어. 근데 그게 뭐래? 10C에 0 더하기 10C에 1 더하기 10C에 2 더하기 점점점 전부 다 더한다. 어디까지? 10C에 9까지만. 맞지? 10C에 10까지 더한다 치면 그거는 2의 10승이잖아. 근데 거기서 10C에 10 하나, 1 하나가 빠져있으니까 기억은 참여가 이시야? 참.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5C에 0 빼기 5C에 1 더하기 5C에 2 빼기 5C에 3 전부 다 더하긴 더하는데 부호가 반대네. 서로서로. 맞지? 풀마 반복하고 있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 더하기 x에 몇 승? 5승에서 x에 얼마 나온 거랑 똑같아? 마이너스 1 나온 거랑 똑같지. 그래서 얘도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쉽지? 7C에 6과 똑같은 게 뭐야? 7C에 1 7C에 4랑 똑같은 게 뭐야? 7C에 3 7C에 2랑 7C에 5가 똑같네. 똑같은 거 3개씩 더하고 있으니까 결국 디귿도 참. 답은 5번. 뭐 한 건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끝났니? 끝났네. 쉽네, 아쌤에서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심화 내용 하나 더 있어. 그거는 내신 대비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때 한번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갑시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늘 확률 다뤄볼게요. 앞에 숙제 풀이했던 거 정리 마저 하고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확률 넘어가 보자.
확률을 설명을 하려면 너희들 이제 경우의 수에서 내가 시행입니다, 사건입니다 하는 단어들을 이제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들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해줄게. 뭐 시행이라고 하는 게 뭐였지? 시행이 뭐였지, 영우야? 동시에. 동시에 같은 소리 안 해. 동시에가 왜 나와? 시행은 그냥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무엇을 구하세요. 그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 거. 그거 하나를 이제 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앞에서는 그냥 여사건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이제 사용하려고 이제 사건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모든 사건들이 다 등장을 할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행의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은 단어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그러면 여사건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으면 그거는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맞아요. 거기까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던 거야. 기억나나? 자, 잘 기억해두세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그 사건, 그 결과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짝수의 눈이 나온다, 홀수의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상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등등과 같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집합이랑 똑같아. 그래서 집합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등장하는 단어들 몇 개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뭐가 등장하냐면 공사건. 사건을 집합으로 살짝 고쳐봐.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건데 7인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공사건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공사건이 나왔으면 이제는 전사건. 자, 전사건은 뭐야? 전체 집합과 똑같은 거야. 알겠지? 전 집합.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집합.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근원사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근원사건은 일단 잠깐 보류하고 다른 것들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뭐가 등장하냐면 합사건이 등장을 하고 곱사건이 등장을 해. 그리고 여사건 아까 전에 했던 여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놈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해요. 자, 여기에서 합사건은 뭐랑 똑같은 거겠어? 합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곱사건은 교집합이랑 똑같대.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 너희들이 배울 때 연산법칙 했었지. 집합의 연산법칙. 거기에서 합집합 기호는 플러스랑 비슷한 성격이고 교집합 기호는 곱하기랑 비슷한 성격이라 하는 거 배웠었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일단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을 얘기를 한다. 겹쳐져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주사위에서 그리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곱사건은 2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곱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교집합. 그 다음에 여사건은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고 이제 배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 등장하는데 너희들 집합에서 배웠던 얘기들 근원사건 뭐 이런 얘기 말고는 집합에서 배웠던 무슨 집합 했던 거 전부 다 등장했어. 딱 하나 안 나왔어. 이런 거 배울 때 나왔던 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배울 때 나왔던 딱 하나의 얘기가 빠져있어. 그게 이건데 뭐 말하는 건지 알려나? 집합 두 개가 겹치는 게 없어. 그걸 뭐라고 불러?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A라는 사건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이걸 뭐라 불러? A-B. 서로 소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배반 사건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 예를 들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런 사건 두 개를 서로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겠어요? 완전히 서로 소와 그냥 동일한 거야. 즉 곱사건이 뭐다? 공집합인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게 바로 배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한글로 얘기를 해주면 발생한다고 이걸 난 참 한글이 어려워. 발생한다고 기대되어지는 뭐라 해야 되지? 기대되어지는 정도가 서로 같은 사건.
정도가 서로 같은 사건. 자, 이 말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 예를 들어보자. 내가 이제 나중에 한 40대, 50대 아저씨가 됐는데 그때까지 결혼을 못했어. 아휴, 하겠지. 하겠지. 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이제 사진을 한 10장을 갖다 주면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아가씨 한 명 골라봐. 아가씨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다. 아무튼 아가씨 한 명 골라봐. 거기에서 너가 고르면 그 여자가 너랑 결혼하겠대. 라는 얘기를 했다 쳐봐. 뭐야? 아니, 거기도 이제 결혼이 급박한 거 아버지. 아무튼 그렇게 됐다 치자. 자, 거기에서 내가 사진을 안 보고 그냥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한 명을 딱 골랐을 때 그 한 명이 골라질 확률은 얼마겠어? 10분의 1.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한 명 한 명이 골라질 이제 확률 또는 그 정도가 똑같겠지. 그런 녀석들 하나하나가 이제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어떤 거? 사진을 다 다시 뒤집어 놓고 사진을 천천히 봤는데 한 나머지 9명은 오남이야. 근데 한 명은 김태희야. 그러면 김태희를 고를 확률 얼마? 1이 되겠지. 맞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뒤집어 놓고 말 그대로 진짜 랜덤으로 딱 했을 때 확률이 전부 다 똑같은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룰 이제 사건은 전부 다 뭐야? 그런 발생되는 정도가 뭐 서로 같은 것들 하나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동전을 휘용 던졌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10억분의 1로 세로로 딱 설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모래사장에서 뭐 동전을 땅 던지면은 그게 팍 꽂혀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들은 어때? 확률 자체를 얘기할 때 앞면과 뒷면에 비해서 옆면이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특수한 경우들은 제외해버린다고 치면 결국 앞면과 뒷면이라는 게 확률이 똑같으니까 그 녀석들만 우리가 근원 사건으로 보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옆면이 나오는 사건은 신경을 아예 안 쓰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다룰 확률은 고등학교 때 다룰 확률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주사위도 특수 장치에서 막 1의 눈이 나오게 2의 눈이 나오게 할 수 있지. 마술 도구 중에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 있는데 보여주세요. 그런 아닌데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끊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던진다고 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2, 3, 4, 5, 6이 나오는 확률이 전부 다 동일을 하겠지.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저 근원 사건은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나온다라고 하면 근원 사건은 뭐가 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각각 6이 나오는 사건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를 집합으로 표현했죠. 사건이라는 걸. 오케이? 사건 집합이랑 똑같다고 했지.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도 우리는 뭐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확률을 배우기 위한 뭐예요? 약속들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돼서? 명칭에 대한 설명이나 딱히 어려운 거는 없을 거야. 배반 사건 이런 거 하나만 이제 나중에 독립 이런 거랑 이제 섞이면 헷갈려지지. 응? 독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조건 부분을 들어가면 그때 이제 배반을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만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약속들은 너희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맞나요? 맞겠죠? 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률을 구해가 보자. 자, 우리는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PA라고 표현을 해줘. 알겠어요? 오케이? P가 뭐지? 퍼센트. 뭐 그런 거겠지 뭐. 아 몰라. 영어는 잘 몰라. 자, 아무튼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라고 표현하는데 그 PA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전 사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S라고 표현을 해.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U로 표현을 많이 했지. 근데 이제 여기 확률의 뜻과 성질에서 나오는 사건에서는 전 사건을 S로 보통 표현을 한다. S라고 표현된 거는 전체 사건,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어떻게 이 확률을 계산하냐면 NS 분의 NA로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것. 그게 바로 확률이에요.
아까 사진 고르놨을 때 뭐야 10분의 1이다라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전체 사진이 몇 개 있었어? 10개가 있었지. 근데 그 한 명, 예를 들어서 여기 뒷면에 딱 뒤집었을 때 거기에 누구 뭐 김씨가 있었다 치자. 그 사람이 뽑힐 확률은 이제 10개 중에 그거 뽑는 거 딱 한 가지 경우의 사건이 있는 거지. 그래서 10개 중에 한 개.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제 10분의 1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뭐냐?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미 거의 다 끝났어요. 맞나요? 확률 바로 계산하러 넘어갈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더 설명을 할게요. 뭐가 하나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누구?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자, 기하학적 확률.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통계적 확률은 자 다시 지금 이렇게 구하는 확률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은 갑자기 왜 등장을 하냐면 뭐 다양한 경우들이 등장할 수 있는데 수학적 확률이 주어져 있지가 않아. 근데 이제 통계적 확률은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보자. 100명을 대상으로 뭐 약을 이제 투여하는 거야. 신약 개발을 해서. 그때 100명 중에 60명이 나왔어. 그러면 이 약은 대략적으로 얼마? 60%의 이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될 확률이 얼마입니다? 60%입니다. 또는 100분의 60입니다. 10분의 6입니다. 5분의 3입니다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통계적 확률이 뭐 그 이제 약을 먹인 사람이 뭐 한 100명 정도로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다? 수학적 확률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자? 리미트. 우리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오케이? 리미트가 등장을 하는데 n이 무한대를 향해 갈 때 n분의 rn 이라고 해서 n 이거는 이제 아까 약으로 치면은 약을 먹이는 횟수. 오케이? 100명을 대상으로 약을 먹인다. 그럼 100분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무튼 총 전체 경우의 수 뭐 이제 n번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이걸 써줄까? 같은 시행을 몇 번? n번 반복을 했을 때 그리고 특정 사건이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이다라고 하면은 치료 효과를 봤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특정 사건 발생 횟수가 팔 아파. 횟수를 우리가 R이 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N분의 R, N. 100명 중에 60명의 치료 효과를 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때 아무튼 N분의 R의 N승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P라는 값으로 줄어든다 치자. 수렴한다 치자. 맞지? 그럼 수렴한다 치면 그 P를 뭘로 봐도 무방하다? 수학적 확률처럼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또는 무방하다라기보다는 통계적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수학적 확률과 일치하게 됩니다. 또는 극한값은 수학적 확률로 가게 됩니다. 라는 얘기.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명 정도 말고 한 10명한테 약을 넣어봤는데 6명이 치료 효과를 봤어. 너무 적지? 근데 100명 정도는 그래도 좀 많지. 그 횟수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다 보면은 점점 더 수학적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뭐라 해야 돼?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제일 쉽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관역이 있어. 자, 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빵 쐈어. 그때 이 관역 안에는 무조건 맞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10점짜리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화살은 무수히 많이 막 박힌다 치면은 결국 전체에 박힐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뭘로 봐도 되냐면 이 전체의 넓이로 봐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10점짜리에 딱 박힐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 10점짜리의 넓이를 계산을 해줘.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 넓이, 전체 넓이 분의 뭐 우리가 10점 맞춘다라고 해서 그 조그만 넓이 구했지? 그 넓이, 그게 바로 확률이 될 거야 라는 얘기. 그림을 가지고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물론 넓이 말고 길이도 나올 수 있고 부피도 나올 수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넓이로 나와 있을 거야. 뭔지 알겠어요? 전체 넓이 중에서 뭐 특정 사건이 바뀌는 거
뭐 1번에 이제 화살이 꽂힌다. 1번에 명중할 확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1번의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분자는. 뭔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확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자, 바로 문제 한번 풀러 가봅시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진짜 없어. 오늘 배울 거는 이게 다야. 너희들 지금 잠깐 교재 한번 보자. 시행사건, 배반사건, 연사건,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그냥 문제 가지고 설명하나 봐. 자,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거기서 끝입니다. 한 장 넘어가세요. 자, 기초 문제 넘어갈 거니까 한 장 더 넘겨야 되나? 쭉 넘어가 보면은 유형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면 유형 1번. 자, 여기 있는 거 내가 많이 풀어줄게. 너희들 하도 풀어달라 했어. 알았지? 열심히 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와 보세요. 자,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면서 아무튼 첫 번째 유형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이다. 뭐 이런 얘기로 기억을 해두고, 배반 사건은 특히 처음 보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고 알겠지? 배반은 서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2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야. 그때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A, 눈의 수의 차가 1인 사건을 B, 눈의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C라고 할 때 서로 배반인 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배반은 뭐라고요? 겹치는 게 없는 거. 맞지? 그러면 A와 B와 C 뭐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거는 나온 눈의 수가 같은 거. 자, 나오는 눈의 수가 같으면 차가 1이 될 수 있어? 절대 없지. A와 B는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서로 소입니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알았어? A는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차가 0일 거고, B는 차가 1인 거고. 완전 다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 다음 니은 A와 C 가보자. 나오는 눈의 수가 서로 같은 사건을 A라고 하고, C는 눈의 수의 합이 6인 사건을 C라고 해. 그럼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원소들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거 있어? 같으면서 합이 6이 되는 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있어 없어? 있지. 3, 3. 그러니까 A와 C는 뭐야? 서로소가 아니야. 즉 배반 사건이 아니야. 맞지? 디귿 B와 C는요,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눈의 수의 차가 1인데 합이 6인 사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디귿도 역시 참.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으로 나오는 거야. 배반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겹치는 게 없으니까 배반인 거야. 지금 서로 소인 것을 찾으세요. 야, 알겠지, 영호야? 영호야? 어허. 자, 그 다음 23번. A와 B,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의 개수를 찾아보래. A가 뭐야? A는 10의 약수, B는 10 이하의 홀수. 그것과 모두 배반인 사건을 찾으세요. 자, 10의 약수 중에는 분명히 10 이하의 홀수 있지. 5 같은 거 들어가 있지. A와 B는 일단 겹쳐 있어. 맞지? A와 B는 겹쳐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 A, B와 배반인 사건 C를 찾으라잖아. 어떤 거 찾으라잖아? 이런 거 찾으라잖아. 맞지요? 그러니까 일단 A, B에 들어가 있는 게 뭐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 A에는 10의 약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1, 2, 5, 10 들어가 있다. 그렇지? 1, 2, 5, 10. 그리고 B에는 10 이하의 홀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방금 찾은 1, 2, 5, 10 중에서 홀수는 1과 5 두 개 있네. 그럼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5와 10이 추가로 들어가면 되고, B에는 미쳤나. 그리고 B에는 뭐가 더 들어가 있으면 돼? 1, 3, 5, 7, 9.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 1, 2, 3, 4 없고, 그 다음에 5 있고 6, 그 다음에 7, 8, 9, 4, 6, 8만 지금 A 밖에 있어. 그렇지? 그럼 C는 4, 6, 8 중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A, B와 뭐가 되냐? 서로 소가 되잖아. 즉 배반인 경우가 되잖아. 따라서 4, 6, 8 중에서 4를 가질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6을 가질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C 가질래 말래 두 가지 경우의 수. 따라서 답은 몇 개?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C가 공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8개 그대로 가면 돼요. 맞지? 그럼 공사건은 제외한다라고 하면 7개다 써주면 돼요. 알았나요? 알았지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자. 유형 2번으로 가자. 자, 수학적 확률. 이제부터 확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25번 가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제 해당 사건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우의 수도 찾아야 된다. 알겠지? 그럼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야? 66, 36. 앞에서 계산해 왔던 거. 분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찾아주면 돼? 나오는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차가 얼마인 거? 차가 4인 거. 차가 얼마인 거? 5인 거. 두 개만 찾으면 되겠네. 차가 5가 되려면 어떻게 나오면 돼요? 1과 6, 6과 1밖에 없습니다. 차가 4가 되려면요. 1과 5, 2와 6, 6과 2. 뭐라는 거야? 맞네. 5와 1 이렇게 해서 4가지밖에 없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 6개가 있으니까 답은 6분의 1 해서 1번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어? 각각의 경우의 수를 2개 찾는 거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찾는 거는 앞에서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전체 사건, 전체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 찾는 것도 뭐야? 역시 앞에서 열심히 해왔잖아. 그거 가지고 분수 맞는 거야. 분수. 알았나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알겠지 영우야? 너무 쉽다 그치? 겁나 쉽지? 오늘 하려는 게 이거야. 너무 쉬워. 딱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등장할 거야. 뭐? 기하학적 확률에서 너희들이 잘 모를 만한 게 딱 한두 개 정도 있어. 그것 말고는 너희들이 전부 다 쉬워요. 알았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숙제 풀이 하는데 2문제 이상 나오면은 다 명치를 때려올 거야. 남자애들만. 자, 26번 가보자. 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모두 8개가 들어있대요. 그치? 자, 그 주머니에서 이민호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그 공이 흰 공일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때 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를 찾으세요. 자, 분명히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인지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몇 개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그치? 그때 검은 공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검은 공을 X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흰 공의 확률이 들어가 있으니까 흰 공의 개수를 X로 가도 되고, 뭐 그거는 너희들 자유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답을 뭐 8-X로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 자꾸 X 구하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X를 답으로 써버린다. 그러면 얘를 X로 가세요. 알겠지? 그건 이제 본인에 따라 달라질 거야. 자, 나는 일단 저걸 X로 갈게. 자, 그럼 여기에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래. 그게 어떻게 구해진 건데? 8개 중에 1개 꺼내는 확률 분해. 경우의 수 분해. 뭐요? 흰 공 X개 중에서 1개 꺼내는 거. 그게 바로 4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얼마겠어? 8분의 2였겠지. 그러니까 4분의 1이 된 거지. X 얼마? 2. 검은 공 몇 개? 6개. 끝. 정말 쉽죠? 그치? 맞지? 이게 뭐야? 이 애들 장난 아니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우의 수보다도 훨씬 쉽잖아. 맞지? 물론 조건부 확률 들어가면 그 어려웠던 계산들이 다시 등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쉽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가보자. 27번 너희들 한번 풀어볼까요? 1에서 5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중에서 2장을 뽑는 시행을 할 거야. 이런 데서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 자, 2장을 뽑는 시행을 할 건데 처음 뽑은 카드의 숫자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뽑은 카드의 숫자를 B라고 한다. 그때 3A 플러스 B가 17보다 크거나 같은 그럴 확률을 찾으세요. 자, 밑에 단. 처음 뽑은 카드는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어. 처음에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3이 나오든 두 번째에도 그 카드가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조건을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25분의 1로 시작을 하는 거지. 처음에 나오는 카드 1, 2, 3, 4, 5 중에 하나. 두 번째 나오는 카드 25 중에 하나. 그래서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그래서 5 곱하기 5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25고요. 해당 사건을 한번 너희들이 찾아볼래? 어떻게 하면 돼? 3A 플러스 B가 17보다 크다. 주사위 1, 2, 3, 4, 5, 6까지 썼어? 네. 저러면 안 돼.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진짜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희한해. 방금 그거는 좀 엉뚱한 실수긴 한데 확통은 진짜 문제 잘 읽어야 돼. 단어 하나 차이로 문제가 많아요. 한두 글자 차이로. 와 진짜. 그래서 재밌어. 네. 앞뒤가 안 맞긴 한데. 그래서 확통이 재밌어. 미쳐버려. 재밌어. 안 나왔어? A는 무조건 5 나와야 되는 거 알지? A는 무조건 5 나와야 돼. A가 4가 돼버리면 B가 아무리 커져서 5가 되더라도 17밖에 안 되지. 근데 17보다 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는 반드시 5. A는 반드시 5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B에는 17보다 커지려면 3부터 넣기 시작하면 되겠네. 즉 3 넣고 4 넣고 5 넣고 끝.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답은 뭐예요? 2번 나오고 끝나야지. 맞지? 오케이? 다 풀고 지금 검산하고 나름대로 풀고 있었지? 그래서 오래 걸린 거지? 자, 뒤로 넘어가 보자. 자, 29번.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 A, B, C, D의 꼭지점 A 위에 검은색 바둑돌을 놓고요.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변을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자, 시계 반대 방향 어느 방향? 요 맞지? 요 A, B, C, D 방향. 우리나라는 있잖아. 시계 방향이 편하지. 이게 편하지. 맞지? 근데 서양은 있잖아. 무조건 이 방향이 편하다. 왜요? 어? 지금 문제 봐봐. 수학이라는 학문은 외국에서 넘어온 학문이야. A, B, C, D 순서 어떻게 돼 있어? 반시계로 돼 있지. 너희들 포커 아는지 모르겠는데 포커는 반시계 방향이야. 근데 고돌이는 고스톱은 시계 방향이야. 그래서 동양만 시계 방향이고 서양은 반시계가 편해. 그거 잘 알아 너. 이과 미적2. 나중에 각을 다룰 거야. 양의 각은 방시계야. 왜? 수학은 외국에서 넘어왔어. 그래서 반시계가 양수야. 그거 잘 알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문자를 쓴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 보통 이렇게 쓰지. 뭔가 이거는 좀 어색하지 않니? 수학에서는 이게 좀 어색하지 않니? 수학은 외국 거라서 서양 거라서 반식이야 반식.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 아무튼 허술했고.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요. 주사를 던질 때마다 그 눈의 수만큼 움직인대. 그때 두 번 던졌어. 두 번 던졌을 때 바둑돌이 어디? A 위에 놓여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두 번 던졌으니까 분명히 뭐 2부터 어디까지? 12까지 움직였겠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처음에 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도 2가 나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처음에는 2가 나왔는데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서 A로 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A로 다시 돌아와 있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겠지. 전체 경우의 수는 결국 주사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6력 36이에요. 맞나요? 그럼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분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될까? 일단 한 바퀴 돌아서 A로 갈 수도 있지. 그러면은 두 번 움직였을 때 총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야. 자, 두 바퀴 돌았다 치자. 그러면은 두 번 움직여서 두 번 던져서 움직였을 때 이제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두 바퀴 돌았으면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는 12. 즉 합이 4가 나오거나 합이 8이 나오거나 합이 12가 나오면 되겠네. 뭐 하는지 알겠어요? 주사위의 눈이 두 번 나온 주사위의 눈이 합이 4가 되는 거. 합 4. 그 다음에는 합이 얼마? 8이 나오는 거. 합이 얼마 나오는 거? 10이 나오는 거. 10이 나온 거는 6과 6 나온 거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개? 한 개밖에 없을 거야. 근데 합이 4가 나오는 거는 어떻게 있지? 1과 3, 2와 2, 3과 1. 몇 개? 3개가 나오네. 합이 8이 되는 거는요. 2와 6, 3과 5, 4와 4, 5와 3, 6과 2. 몇 개 나와? 5개 있네. 따라서 답은 36분의 얼마? 9. 그래서 답은 얼마? 4분의 1. 그래서 답이 4분의 1이에요.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이런 씨 뭐한? 합이 8 합이 4의 배수라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4랑 8이랑 12 3 나 왜 6으로 했지? 이렇게 말했지? 풀고 나서 내가 설명할 때 맞게 푼 건지 확인을 해 제발 플리즈. 오케이? 5개구나. 사사는 한 번이지. 개판이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무시해지. 자, 유형 3번 가보자. 순열이 이용하는 확률,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냥 확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데 그냥 경우의 수가 순열처럼 계산될 거야. 그럼 나중에는 조합도 있을 거고, 중복 순열도 있을 거고, 중복 조합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그냥 결국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 순열이 있었지라는 얘기인 거고. 31번 가보면 A, B, C, D를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세요. 1번 C를 가장 앞에 세울 확률. 자, 그럼 일단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 맞지? 네. 오케이. 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렬로 4명을 세울 거니까 400. 그럼 C를 가장 앞에 세우면 나머지 B, A, B, D만 배열하면 되지. 그럼 뭐? 300. 답은 4분의 1. 2번 C와 D를 이웃해서 세우는 경우의 수 열심히 했었지. C와 D를 묶어서 생각을 해서 300 곱하기 200. 맞지? 근데 분모에 이제 뭐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돼? 400. 답은 2분의 1. 오케이?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야. 3번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 했었지. 이웃하지 않아야 돼, C와 D가. 그럼 C와 D는 일단 잠깐 냅두고 누구만? A와 B만 먼저 배열을 해줘. 몇 팩? 2팩. 맞지? A, B 배열했어. 그리고 나서는 하나, 둘, 세 개. 세 개 중에서 두 자리를 뽑아서 그 두 자리에다가 C, D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지. 맞지? 그게 우리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잖아. 그럼 거기 나누기 뭐만 하면 돼? 400. 전체 경우의 수.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4번 양 끝에 C와 D를 세울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C와 D가 양 끝에 있기는 한데 C가 앞에 올지 D가 앞에 올지 모르니까 둘이 세우는 방법 2팩. 그리고 남아있는 A와 B 세우는 방법도 2팩. 나누기 얼마? 전체 경우에서 4팩. 그럼 답은 얼마?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너무 쉽다, 그치? 진짜 쉽지. 근데 확률 초반에는 진짜 쉽지. 이게 확률이야. 알겠어? 확률 끝날 때 아까 얘기했듯이 기하학적 확률 말고는 다 이거야. 다. 조건부 확률은 당연히 어렵고 그거 말고 기하학적 확률 외에는 전부 다 이런 식의 계산들이에요. 자, 한번 쭉 가보자. 무시. 쉬워. 에이, 컴퓨터 해볼까? 8개의 문자 컴퓨터. 일렬로 나열한대. C와 R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오는 확률을 찾아보세요. n분의 n이래. 그 값 찾으래요. 아무튼 확률 구하세요. C와 R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돼. 그럼 C랑 R 사이에 일단 3개의 문자부터 고를까? 그러면은 지금 C와 R 말고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거지 다. 6개.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집어넣으세요. 6개 중에 3개 뽑을 거야. 근데 일단 순서는 당연히 늘어놔야 된다. 그렇지? 일렬로 나열한다 했으니 뽑고 끝이 아니잖아. 그래서 순열로 계산을 해주고 C와 R 자리는 서로 바뀔 수 있어요. 맞나요? 2팩. 그리고 나면 이제 얘네들은 한 묶음이 돼버렸어. 3개 들어오고 끝났지. 그럼 남아있는 거 몇 개? 문자 3개가 더 있겠지. 그거랑 같이 전체 나열만 한 번 더 해주면 되겠네. 그럼 몇 팩? 4팩. 오, 제대로 엎어져야 했는데. 맞나요?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뭐래? 전체 경우의 수래. 해당 사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다 맞지? 그럼 전체 사건 분모에 뭐 넣기만 하면 돼? 전체 6개 배열 몇 팩? 6팩. 그것만 계산하면 끝나죠. 맞죠? 맞아요? 네. 근데 6팩이에요. 어? 8개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8팩이네. 뭐야?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너희들도 실수 자주 하잖아.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잖아. 눈 감아줘. 나는 손 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800분의 저거 저게 답이야. 맞지? 그럼 이제 계산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이런 거 계산할 때 87654321 하고 있으면은 혈압 올라간다. 그치?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거 바로 약분하고 시작해. 8팩 약분하면서 4팩이랑 약분을 일단 시작하면 되잖아. 똑같이 431 곱해져 있으니까 밑에 뭐가 남아있어? 8765. 그치? 4팩부터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6P3은 654. 그 다음에 2는 2. 그럼 6565 날려버리고 842 동시에 날려버리면 7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약분해주면 된다. 맞지? 그럼 답은 얼마? 8. 5번이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 쭉 가보자. 어떻게 가볼까? 유형 4번 원순열을 이용하는 이상한 확률 또 등장할 거예요. 자,
37번 갑과 을을 포함해서 7명을 원탁에 앉힐 때 갑과 을이 이웃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7명 일단 전부 다 앉힌다고 했으니 몇 팩? 6팩분의. 그렇지? 자, 갑과 을은 이웃한데 그럼 갑과 을을 묶어주면 총 6명처럼 보이겠다. 그치? 그러면 원순열이니까 일단 몇 팩? 5팩 해놓고 나서 뭐요? 갑과 을 자리는 서로 바뀔 수 있지. 그렇지, 2팩. 따라서 답은 얼마? 그렇지. 답은 3번. 맞나요? 오케이. 오랜만에 쉬워졌지. 그치? 아,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확률 안에서는 그래봤자 쉬워. 그래서 암만 복잡해져 봤자. 자, 중복 순열도 가보자. 40번. 유형 40번. 유형 40번이래. 문제 40번. A라고 하는 집합은 A, B, C를 가지고 있어요. B라고 하는 집합은 1, 2, 3, 4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A에서 B로 갈 때 이제 함수를 만들 거야. 그때 그 함수가 상수함수일 확률을 구하세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뭘까? 그냥 함수. 그렇지. 전체 함수의 개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몇? 4의 3승. 그렇지. 분의 상수함수는 몇 개? 4개. 전부 다 1로 갑니다. 전부 다 2로 갑니다. 전부 다 3으로 갑니다. 전부 다 4로 갑니다. 전부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게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답은 16분의 1이겠죠. 4의 2승분의 1입니다. 뭐 뭔지 알겠어요? 분모가 4의 3승분 알겠어요? 영우야. 지금 너 저거 안 듣고 앞에 거 풀고 있었지? 풀고 넘어왔지? 지금 계산하는 거 아니야, 계산하는 거. 아니 사실 응. 이해 못했어요. 뭘까? 37이요. 37로? 그러면 나를 세웠어야지. 물어봤었어야지. 자, 전체 경우의 수잖아. 이제는 이해됐어? 아니. 응. 자, 그럼 왜 넘어간 거야? 저래놓고 이제 유형 몇 번이? 유형 4번 모르겠어요. 다 설명했는데. 자, 일단 갑과 을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잖아.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항상?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체 7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6팩이잖아. 원탕에 앉히는. 오케이? 여기다가 500 곱하기 200 맞죠? 왜 5팩이야? 이거 그 묶으니까 그렇지. 다섯 명하고 갑과 를 묶었으니까. 갑과 을 자리 바꾸는 거. 그렇지. 6명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6명끼리 돌리는 원순위니까 5팩. 그리고 갑과 을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팩. 그렇지. 그렇게 해서 3분의 1 나오는 거야. 알았어?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아까 뭐 했지? 40번. 뭐 쌤이 한 거예요, 방금? 헐, 똑같아. 똑같냐? 진짜 김영호가 한 줄 알았어. 근데 뭔가 이상해서. 대박. 40번 가보자. 다시 용 보자. 함수가 이제 뭐야? 상수함수의 확률을 구하라잖아. 맞지? 그러니까 확률 구하라잖아. 일단 함수를 만드는데 상수함수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분모에는 분명히 함수의 개수가 나오고 위에는 상수함수의 개수가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 상수함수 말고 그냥 함수의 개수 할게요. 4의 3승인 거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왜 4의 3승일까? 엠파이어 그렇게 해도 되고 A가 갈 수 있는 게 4가지 B가 갈 수 있는 경로도 4가지 C도 4가지 이렇게 4를 그냥 다 곱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함수가 뭐야? X에 어떤 값을 넣건 전부 다 똑같은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데로 가는 거. A, B, C가 전부 다 1로 간다, 전부 다 2로 간다, 전부 다 3으로 간다, 전부 다 4로 간다라는 4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4의 3승분의 4 답은 얼마? 16분의 1.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해볼까? 41번. 아셈 고등학교는 내년도 신입생을 10개 반으로 편성한대요. 그때 신입생을 임의로 반에 배정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아셈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1, A, B, C 3명이 모두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제부터 상황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야. 일단 몇 명? 일단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A, B, C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네. 전체 배정하는 거 말고 A, B, C만 놓고 봤을 때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A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경우의 수 10개. 10개 반 중 아무 데나 하나. 그리고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10개. C가 갈 수 있는 건 몇 개 반? 또 10개 반. 분해.
그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 하래?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무슨 함수랑 똑같아? 1대1 함수랑 똑같잖아. 그럼 A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이게 안 됐다. 표정을 보면 이게 안 됐다. 그치? 자, 어? 10개, 9개, 8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봐봐. 문제를 잘 보세요. 영어야? 자, 신입생을 10개의 반으로 편성을 할 거야. 일단 반이 10개 있어. 맞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학생은 얘기가 안 나와. 그냥 A, B, C만 놓고 봤을 때 A, B, C 세 학생이 모두 다른 반에 배정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A, B, C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분모에 들어가야지. A가 갈 수 있는 거 10개 반, B도 10개 반, C도 10개 반. 근데 뭐 서로 다른 반으로 가라고 했으니 A는 일단 10개 중 9개는 가면 돼. 맞지? 근데 B는 A가 간 곳 말고 다른 데로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C는 A, B가 간 2개 말고 다른 데로 집어넣어야지. 이게 답이잖아요. 그럼 약분 해버리고 요거 약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고 요거 하나 더 약분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럼 25분의 2구 18이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 이렇게 나온 거야. 쉽다 그치? 이렇게 풀어나옵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뒤로 좀 더 넘어가 보자. 쭉 넘어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확인한다. 자, 6개의 문자. 철치. 저기 교회였나? 네. 고마워. 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2개의 H가 자 똑같은 H가 2개 있고 C도 2개 있다 그렇지? 근데 똑같은 이제 H가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나열할 때 라고 했으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6개 나열할 건데 C 2개 똑같고요 H 2개 똑같아요.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분해 위에는 H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니까 H 2개는 묶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H 2개 묶어놓고 그 다음에 뭐 C 있고 U 있고 R 있고 C 있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몇 개? 전체 5개밖에 없다 그렇지? 5개밖에 없는데 일단 C 2개는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H 2개 배열하는 경우의 수 2팩 안 붙인다 그렇지? H는 그냥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놨으니까 어떤 H가 앞에 있든 똑같이 보여. 그럼 저기서 끝.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해보자. 약분을 여기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것도 약분되지. 이것도 약분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쉽잖아. 이거 약분 마지막에 해주면 3. 답은 3분의 1. 5번. 그 다음 잠깐 쉴까? 네. 그래. 유형 6번은 잠깐 쉬고 나서 수업합시다. 유형 몇 번까지 있었는데? 네, 11이요. 11? 좀 많네. 할 수 있어. 오케이. 방금 유형 오빠랑 거. 자, 시작합시다. 49번. 자, 그냥 또 새로운 내용이 등장했고 이제는 경우의 수 계산하는 게 그냥 뭐 하나가 추가된 거, 조합 하나 추가된 거. 오케이? 그 외에는 달라진 거 1도 없음. 오케이? 자, 하나 봅시다. 주머니 속에 흰 구슬 4개랑 검은 구슬 5개가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건데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2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전체 9개가 있지. 9개 중에서 3개 꺼내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2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래. 흰 거 4개 중에 하나 나오고요. 검은 거 5개 중에 2개 나와요. 끝. 요거예요. 2팩을 안 나눠요? 2팩으로 왜 나눠요? 구슬 검은 구슬 2개. 안 나눠. 자, 5개 중에 2개 뽑는 확률 경우의 수 몇 개? 5C에 2개. 오케이? 끝. 지금 그래. 순서 상관없는 거잖아. 자, 그다음 요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끝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뒤에 A, B, C, D, E, F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때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얼마? 몇 명 중에서 3명을 뽑아?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 그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그때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으래. 자, 3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A는 이미 포함되어 있어. B는 반드시 포함하지 말래. 그럼 남아있는 4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돼? 2명만 더 뽑아주면 되겠네. 따라서 6C 3분의 4C의 2. 이게 답이겠다. 그치? 맞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오늘 또 다른 얘기들 많아요. 자, 몇 번? 56번 넘어가서 58번으로 가보자. 빨강, 파랑, 검정 구슬을 파는 가게에서 자, 임의로 10개의 구슬을 고를 거예요. 자, 그때 빨강, 파랑, 검정 구슬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되어 있는 확률을 구하도록 하세요. 자, 그때 답이 각 종류의 구슬은 10개 이상씩 있다. 전에도 내가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요 10개 이상씩 있다라고 하면은 한 구슬만 10개를 다 뽑을 수도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시다. 빨강, 파랑, 검정 세 종류의 구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은 허용하고 순서 상관없이 그냥 고르기만 하는 거지. 순서 상관없이 고르기만 하면서 중복 허용해서 10개를 뽑으니까 3H 10분의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세요? 빨강, 파랑, 검정 구슬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미리 뽑아놓고 나서 남아있는 몇 개? 7개만 더 뽑아주면 끝나겠네. 하나씩은 이미 뽑아놓고 나서.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났지.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계산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좋네. 그렇지? 자, 그 다음 몇 번으로 가볼까? 쭉 넘어가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뒤쪽에 있어. 일단 요거 확률의 기본 성질 61번 여기서부터는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이제 참고지 당연히 그냥 뭐 계산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당연한 얘기를 몇 개 골라볼 거야. 자, 기억 확률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여야 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나? 왜? 아니? 코가 좋구나. 자, 양수분의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여야 돼. 근데 위에 있는 게 이제 뭐야?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그 A가 공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 맞지? A라고 한 그 사건이 공사건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만 계산했을 때 0이 나올 수도 있으니 0보다 크거나 같고로 시작을 하는 거야. 확률은. 맞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모가 전 사건이고 분자는 A라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야. 그러면 분자가 더 커질 수가 있어 없어? 커질 수는 없지. 분자가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볼 거니까 전체 분자가 있는 게 절대 커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1보다 커질 수 없고 1보다 작아져야 돼. 근데 A라는 사건 자체가 전 사건일 수도 있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까지 가. 그래서 잘 기억해두세요. 앞으로 다루는 모든 확률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하게 뭐 전사건이 아니다, 뭐 공사건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져. 기억은 상식. 다음 두 번째, 니은, PS, S. 전사건이 나오는 확률 얼마? 1. 공사건이 나오는 확률 얼마? 딱. 그래서 니은도 참. 공사건이 나오는 확률은 결국 분자가 공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그냥 빵이잖아. 빵.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빵이잖아요. 그리고 PS는 NS분의 NS니까 1. 오케이? 그 다음 디귿. 합집합에 대한 확률은 1보다 큽니다. 뭔 소리여. 결국 A랑 B랑 합집합을 하게 되어도 중복되는 걸 2번 세는 게 아니잖아. 합집합은. 맞지? 결국 합집합이라는 것도 합사건도 하나의 사건이야. 사건. 전사건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야. 그래서 절대 1보다 커질 수가 없어. 디귿은 땡. 그다음 리을은 참이죠. 왜? PA. A라는 확률만 먼저 보면은 PA만 보면은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 다음에 PB. B라고 하는 확률은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지. 그 두 개 더하기만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A와 B라는 사건을 합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2까지 갈 수도 있긴 하지. 둘 다 1, 1이 나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참고지 잘 알아두고 특히 기본적으로 너희들 기억과 디귿, 리을 같은 거는 너희들이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오케이? 니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잘 알아두고 그거 이용해서 여기 있는 거 쭉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니은 요거 62번엔 니은 하나만 해보자. 배반에 대한 얘기. 자, 지금 62번 S라는 표본 공간 또는 전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전사건 S의 부분집합인 서로 다른 두 사건을 A와 B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건이라고 했네. 맞지?
오케이. 자, 그때 니은을 한번 봅시다. 만약에 PA와 PB가 더해졌을 때 1이 되었다. 그러면 두 사건 A, B는 대반이다. 맞아, 틀려? 자, 서로 다르다라고 해서 서로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4의 약수랑 6의 약수는 다르잖아. 다르다고 해서 겹치는 게 없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리고 자, 서로 다른 아무튼 그 두 사건을 일단 더하기를 했어. 그때 1이 나왔대. 그때 각각의 확률이 얼마?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어서 1이 될 수도 있지. 맞지? 근데 무조건 배반인가 그러면? 그거는 아니야. 왜? PA, A라고 하는 게 주사위 던지는 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1과 2와 3이 나온다 쳐. B는 다른 사건으로 가자. 뭐? 3과 4와 5가 나오는 걸로 가보자. 그러면 얘는 확률 2분의 1이겠지. 6개 중에 3개 나왔으니까. 얘도 6개 중에 3개 나오니까 2분의 1이겠지. 두 개 더하면 분명히 1이 맞아. 근데 배반은 아니잖아. 오케이? 얘는 틀린 거예요. 배반은 무조건 겹치는 거. 교집합이 없는 거. 그게 바로 배반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니은은 일단 틀린 겁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하나 더 해볼까? 기억은 참인 거 알지? A라고 하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A가 당연히 B보다 사건 자체가 작을 거야. 맞지? 맞지? 그래서 확률은 작은 게 맞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중에는 B 자기 자신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디귿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확률이 1이 나온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A가 얼마? 주사위 던지는 다라고 했을 때 A가 얼마? 1, 2, 3, 4 B는 얼마? 3, 4, 5, 6 합집합 하면 분명히 전체 집합 나오긴 하지. 전사건 나오긴 하지. 근데 각각의 확률을 3분의 2, 3분의 2니까 더하면 1 넘어가잖아. 맞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오오.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통계적 확률. 자, 이거야. 다음은 표로 어느 야구 선수가 올해 기록한 성적입니다. 이 선수의 올해 타율을 구하세요. 타율은 타수분의 안타수를 의미한다. 자, 이 사람의 올해 타율을 구해보세요. 자, 전체 타수 얼마? 320. 320분의. 자, 안타수는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다. 그렇지? 자, 전부 다 더해보세요. 이거 먼저 더해주면 얼마? 64. 이거 더해주면 얼마? 70. 더해주면 얼마? 80. 320분의 80. 그게 뭐야? 수학적 확률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네, 이거. 이게 실제로 이제 320개 중에서 몇 개? 80개를 쳤다라고 하는 한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의 타율, 이 사람의 타율이라는 뭐 실제 얘의 이제 안타를 치는 비율, 그냥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통계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단원들 넘어가면 이걸 이제 수학적 확률처럼 사용을 할 거야. 수학적 확률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하나 더. 단추를 여러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단추의 앞면이 나올 확률의 분사값을 소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자? 이 단추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 자, 20번 던졌더니 얼마래? 몇 번 나왔대? 이것만 가지고 보면 2분의 1이겠지, 확률을. 근데 50번 던졌더니 몇 번 나왔어? 23번 나왔대. 100번 던졌더니 몇 번 나왔어? 44번 나왔대. 200번 던졌더니 몇 번 나왔어? 90번 나오고 300번 던졌더니 136번 나왔지. 맞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나 지금 이 문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사실 요거 싹 다 없고 요거만 나와 있으면은 결국에는 뭐 계산하라는 얘기야? 3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136.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맞지? 그냥 나는 이거를 이제 던진 횟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거든. 이거 싹 다 더하면 표본이 더 많아지잖아. 전체 스윙 횟수가.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한 것 분해. 이거 싹 다 더한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좀 더 계산이 정확할 것 같은데 얘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이걸로 풀고 있을 것 같긴 해. 300 아니 이거 전체 다 더한 걸로. 일단 너희들이 뭐 그거는 답지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 뭐 전체 경우의 수, 전체 던진 횟수분의 앞면이 나온 횟수 그게 바로 그냥 통계적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소점 안에 둘째 자리까지 구해보세요. 직접 나눗셈만 다시 한번 해보라는 얘기겠지. 이제 알겠어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풀이는 일단 생략을 할게.
자, 그 다음 65번 말고 요거 66번. 66번이랑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67번 이런 건 이제 쉬워. 이거는 쉬운데 누가 나오냐면 내가 예시 하나를 더 들어줄 거야. 그거 하나가 좀 중요해져. 아무튼 일단 66번 가보자. 그림 같은 선분 AB 위에 P라는 점을 잡을 거예요. 그때 AP가 EBP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EBP보다는 작거나 같으세요. 일단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BP의 2배가 AP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으면 돼? 요 3등분점에 있으면 되겠지. 여기 있으면 딱 같아지는 거잖아. 맞나요? BP의 2배랑 얘랑 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럼 그거보다 만약에 작아지려고 하면 P가 점점 더 어디로 가면 돼?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맞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P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 여기. 전체 길이는 어디? 여기. 답은 3분의 2.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길이 가지고 찾는 거. 자, 이게 길이로 찾는 거면은 67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자, 삼각형 PAB가 예각이 되도록 예각과 둔각을 구분하는 그 경계는 어떤 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봐. 자, 한번 보세요. 다들 요봐. A, B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려봐. 그 원 위에 있으면 뭐가 돼? 다 직각이지. 그럼 P가 그 안에 있으면 다 둔각. 그 밖에 있으면 다 예각.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전체 넓이 A 제곱 중에서 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A 제곱 분의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A 제곱 정사각형에서 저 빨간 부분 넓이 한 마리 구할 수 없으니까 A 제곱에서 빼는 걸로 가자. 누구를? 반원을 빼는 걸로. 반원이니까 2분의 1 파이 R 제곱. 맞지? R이 얼마인데? 2분의 1A. 그거의 제곱. 그럼 뭐야? A 제곱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얼마지? 8분의 1 파이 A 제곱. 그럼 A 제곱 약분을 해버리면 결국 뭐야? 1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 그게 답이야. 답은 어디 있어? 5번에.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맞지? 자, 여기까지는 기하학적 헌을 됐다 쉬워 보여.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하냐면,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예시 문제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 이거 자주 나왔었어. 알겠지?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어떤 A라는 선분, B라고 하는 선분이 있습니다. 자, 그 간격이 얼마? 한 2라고 해볼게. 자, 그때 그 선분 AB 위에 C라는 점과 D라는 점을 잡을 거야. 선분 AB 위에 점 C와 점 C를 잡을 건데 그때 선분 CD의 길이가 얼마? 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을 해볼래? 시간은 한 1분 정도 주겠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주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 한번 고민 좀 해볼래? 자, 요거 한번 보면은 이거 진짜 자주 나온다라고 했어. 이게 길이가 3주고 1주고 막 할 수도 있어. 3주고 1주게 되면은 아니지, 맞지? 3주고 1주고 하면은 답이 얼마더라? 아 몰라. 뭐 아무튼 어떻게 된 답이 나오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봐. 자, 내가 안에다가 C라고 하는 점을 표현을 해보고 D라고 하는 점을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있잖아.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면 A라는 점을 원점으로 그리고 B라는 점을 내가 2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수직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리고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로 하고 D라는 점을 Y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선분 CD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을 하니? Y 빼기 X 또는 X 빼기 Y 그거의 절대값이 되겠지. 지금은 내가 C를 왼쪽에 그려놨지만 C가 오른쪽에 갈 수도 있고 왼쪽에 갈 수도 있고 어디 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절대값 붙여놓는 거야. 그럼 절대값 x-1 절대값 x-y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절대값 등장했는데 너희들은 뭐 해야 돼? x가 큰지 y가 큰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맞지? 맞나요? Y가 큰데요? 아니 지금 그림 말고 실제는 C가 D가 왼쪽에 있을 수 있잖아. 욕할 뻔했어. 그치? 그리고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뭐 한 군데다 일단 붙여놓을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x가 만약에 크다면 양수지. 그래서 절대값 그냥 벗겨주면 되지. 맞아요? 그럼 얘는 y 넘어가면 y가 크거나 같다로 바뀐다. x는 가만히 있으니까 x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얘는 x가 작으니까 음수다. 그렇지?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y 마이너스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1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그럼 y는 뭐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여기까지를 이제 수직선상에 뭐래? 좌표평면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안 같고. 어? 두 번째. 뭐? 작거나 같. 작거나 같다. 왜? 그것도 같아요. 이거는 이 식에서 나오는 특무야. 헐. 헐.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얘를 x로 가고 얘를 y로 갈게. 자, 일단 x와 y는 선분 AB 위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0부터 2까지밖에 없다. 그렇지? 맞나요? 0부터 2까지만. 저 선분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 식은 y가 누구? x보다 작거나 같은 거. y가 x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뭐야? y는 x 아래쪽을 보겠다는 얘기지. 이 아래쪽에서는 이 식을 따라갑니다. y가 x-1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뭐야? y는 x-1 그게 이거다. 그렇지? 이거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어.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x보다 크지? 이 빨간 선 위쪽을 보는 거다. 그렇지? 거기서는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대. x 플러스 1 어디 있어? 여기 있겠네. 그 아래쪽. 그래서 전체 넓이 얼마? 4분의 이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얼마? 이거 넓이 얼마? 3. 이거 빼는 거 생각해. 이거 두 개 합쳐놓으면은 결국 요거 하나 나와. 그래서 4개 중에서 하나 뺄 거니까 답은 4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 이게 저 영호야, 거기 들어봐. 하나 더 알려줄게. 얘를 또 활용시키는 문제. 자, 5시에서 6시 그냥 문제를 쓰지는 몰라. 아무튼 6시 사이에 자 보자. 누구로 할까? 영우랑 소은이가 만난대. 오케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 오케이? 자, 근데 시간을 정확하게 안 정하고 5시부터 6시 사이로 할 거야. 그리고 먼저 도착한 사람은 몇 분만? 10분만 기다리면 돼. 오케이? 20분? 20분 정도. 그렇지. 20분만 기다리고 안 오면 집에 가. 그런 경우에 둘이 만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등장해. 결국 이것도 있잖아. 저 5시와 6시 사이를 어떻게 가냐면 5시를 0으로 가면 6시는 60분, 60이 되는 거지. 그리고 둘이 도착하는 시간을 x, y로 한다면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 2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요거랑 똑같이 풀어가지고 답이 나와. 0부터 60, 0부터 60. 거기 사이에서 뭐? 20.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붙어 있겠지. 이거 넓이 구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 알겠어? 학교 교과서에 나와. 이 정도는 알고. 어려운 게 아니야. 너희들 풀 수 있는 거야. 결국 절대값 등장을 했으니 경우 나눠서 부등식의 영역 너희들은 배웠잖아. 지금 중학생들이 안 배워도. 그렇지? 너희들 배웠단 말이야. 부등식 영역까지 푸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항상 할 때 0과 2 사이, 0과 2 사이니까 범위 자체가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 지금 이런 육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상식의 확률.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해줄게. 원래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어중간하게 끊어질 것 같아. 참고로 45번. 답은 얼마? 2번이야. 내가 상식의 확률을 뭐였지?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알아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수업하자.